요번 종소세 신고할 때 또 유념을 해야 될 게 뭐냐, 연금소득이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연금으로 수령하신 분은 워낙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연금소득과 관련이 되는 게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만 있으면 납세는 뭐 종결입니다. 별도로 타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사적연금이죠. 이 사적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이 있을 겁니다. 퇴직연금 많이들 있잖아요. 연금으로 받을 때입니다. 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을 겁니다. 연금저축은 뭐 증권사 많잖아요, 은행이랑. 그래요, 연금저축이나 연금 뭐 지출했을 때 연금으로 이제 수령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입을 했을 때는 국민연금하고 틀려서 이제 세액공제잖아요. 지금 현재는 9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뭐 공제율이 15%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1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과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공적연금이 이제 국민연금만 있다고 한다면 요거로 이제 끝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타소득이 있을 때입니다. 공적연금 소득 이외에 타소득을 반드시 합산을 해서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돼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사적연금이 되겠죠. 요즘에 연금소득이 이제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연금소득과 관련되는 거는 뭐 퇴직연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연금저축이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이 있고, 선택적 분리과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율 선택적 분리과세 중에서 1,500만 원 이하일 때예요, 연금소득이.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종합과세를 하든 분리과세를 하든 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분리과세를 했고, 원천징수를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연령에 따라서 55세부터 70세까지 5%, 70에서 80세까지 4%, 80세에서 3%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 종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1,500만 원을 넘겼을 때는 과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라고 했어요. 543으로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자, 이제 개정이 돼서 1,500만 원을 넘기더라도 이제는 이것도 선택적 분리과세를 바뀌어버렸어요. 1,500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543으로 원천징수를 하지만 분리과세로서 궁극적으로 낼 세금 몇 %냐면 15%예요. 지방세까지 하면 16.5%로 세금 내고 끝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적연금을 요번에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미만이냐, 1,500만 원 이상이냐, 이게 판단하시고요. 혹시나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아요. 본세뿐만 아니라 환급돼서 본세뿐만 아니라, 자, 환급에 대한 가산세 있죠? 까지 해서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초과 환급이죠. 그 부분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종류를 좀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금을 자, 연금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연퇴직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 무조건 분리과세, 자, 연금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금저축처럼 계속 불입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연금 불입한 사람이 사망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의료 목적이 있다거나 12%만큼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무조건 분리과세 납세금을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종소세 신고 들어갈 때 요점 정리를 하자면, 공적연금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공적연금이 있으면서 타소득이 존재할 때는 반드시 합산 신고하시고요. 사적연금이 개정이 돼서 1,500만 원을 넘길 때는 543으로 원천징수를 하지만 15% 분리과세를 하거나 또 종합과세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이 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